검사와 싸우는 변호사들 9번째 시간입니다.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사 김기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기표는 김기표에게 하는 것이고요. 선거는 기표고 기표는 김기표에게 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선거용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요즘 제 이름 지어주신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고마운지. 사실은 뭐 아버지가 아니고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어머니가 이제 딸을 5을 낳다가 제발 이번에 아들이라고 이게 시주 드린 그 절에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표인데 이렇게 감사한 따름입니다. 자,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검찰이 김혜경 여사가 5명에게 총 10만 원 식사 제공했다라고 10만 원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소했다는 이거 보고 정말 기가 막혔더라고요. 일단 팩트 체크요.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당 배우자 식사 자리, 국회의원들 식사 자리예요. 6명 식사비가 78,000원, 1인당 13,000원짜리 나온 거예요. 본인 식비 26,000원 따로 결제를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나머지 56,000원을 제보자가 결제를 했어요. 제보자는 누구냐면 김혜경 여사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같이 있던 배모 씨하고 그 밑에 조모 씨 이렇게 있는데 그 조모 씨도 지금 제보자가 김혜경 여사는 결제 사실을 인지 못했다. 여사님 모르게 결제하라는 녹취까지 있다. 이 사건이고 배모 씨는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 결제한 거 맞다. 근데 김혜경 여사 모르게 하라는데 이거까지 관련해 가지고 김혜경 여사를 지금 여기 보면 식당 120곳 압수수색했고요. 10만 원이라고 통 크게 반올림해 준 거다 지금 돈이. 대선 끝나고 지금 2년 만에 지금 총선 앞두고 기소를 했다 이거고. 윤석열 표현에 의하면 정치 공작이다. 국가기관이 하는 정치 공작이다. 네. 이게 지금 검찰이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다른 기준을 좀 제시한 뭐 디올백이 적어도 이거보다는 몇백 배 비싸겠죠. 몇백 개 정도 몇십 배 정도 될까요? 이런 비싼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1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20군데 압수수색하고 23개월 동안 수사를 했다면 뭐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은 어느 정도 수사를 해야 될지는 스스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만약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이거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마치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과 관련해 비교돼서 검찰에 무슨 어떻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게 검찰이 객관적으로 누구든 이렇게 수사를 해야 객관성 인정받을 텐데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여사 이쪽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검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검찰로서도 창피해야 될 일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 조직 내가 그런 어떤 경직성 때문인지 오죽하면은 검찰 내에 윤석열 말 듣는 척하고 매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실제로 검찰 내부에도 보면 지금 이제 검찰 전체가 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따로 이제 연락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또 이런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라고 칭해진 사람들만 좀 잘 나가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미리미리 에이 뭐 어차피 난 이 정부 안에서 비전 없다고 그러면 미리 사직하고 나가고 이런 사태도 많고 사실 사직자들이 근래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있고 특히 이제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 이런 위주로 윤석열 한동훈 이쪽 그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좀 잘 나가고 또 거기서 하는 수사들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실제로 거기서는 이제 한쪽만 수사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 또 불만이 또 많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자기들끼리는. 맞죠. 그리고 이러고 할 거면 저기 원희룡 뭐 전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 저기 그 법카 이거 다 수사해야죠. 왜 이거 그것보다 더 크게 된 것들은 수사 안 하고 지금 10만 원 이건 기소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 있는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소라는 걸 아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극우 지지층을 향한 거예요. 뭐 디테일 봅니까? 얼마 결제했는지 봅니까? 보통 시민들 보면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네. 뭔가 돈을 엄청 많이 쓴 것 같은 뉘앙스 주잖아요. 네. 그 저번에 그 과일 네. 그 조모 씨가 폭로했다는 과일 있잖아요. 과일 수천만 원어치 들여가. 그 내용 알고 보면 네. 간호사분들한테 선물한 겁니다. 네. 코로나 때. 네. 이게 무슨 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부정선거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논리대로 하면 이건 네. 정치 공작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을 덮기 위해서 만약 이걸 했다면은 오히려 더 부각되는 면이 있고. 그렇죠. 오히려 더 부각되죠. 아, 그럼 10만 원은 기소하고 그러면 디올백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면 진짜 아까 뭐 맥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한심한 어떤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법에 가장 중요한 게 공정이잖아요. 공정. 법이 완벽하게 차로 잰듯 공정하기는 힘들어요.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똑같은 죄라도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으면 형량이 세게 나오기도 해요. 그 차로 잰 듯한 공정은 좀 힘들지라고 해도 태도로서의 공정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자기 부인이 받은 거는 명백한 뇌물인데도 불구하고 매정하게 어떻게 거절하냐. 그 논리면 국회의원들 싸머들이랑 같이 밥 한 끼 먹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더 집회하자고 하냐. 이런 논리로 가면은 나 진짜 이거 생각해보면 더군다나 당사자인 몰랐어요. 본인 김혜경 여사는 모르게 해야 된다는 녹취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소감이에요. 정말로 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의가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검사들이 이제 공판 과정에서 느끼는 것인데 사실은 뭐 제가 검찰에 있을 때는 뭐 진짜 뭐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증거가 좀 정확히 있고 기소될 만한 것들을 기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요새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증거도 갖춰지지 않은 채 일단 그 기소해서 언론에 나가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해서 기소하는 사건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무슨 사법부에 정확한 어떤 수사를 해서 정의를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고 어떤 정권의 한 정당처럼 돼서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정말로 이게 개혁돼야 되는 돼야 되는 대상이다. 그리고 문제는 검찰 개혁은 지금까지 뭐 수사 기소 분리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방면으로 개혁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국회에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굳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정말 돼서 검찰이 어떤 한 정권에 뭐 복종하면서 따르면서 이게 정치 세력화하는 그것을 막을 저는 보관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 그건 제가 국회의원 돼서 정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내가 검찰 좀 안다. 네, 제가 왜냐하면 검찰이 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지를 저는 알거든요.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그렇다면 검찰의 어느 부분을 개혁을 해야 이게 검찰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제가 체계적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법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원종주의에 기대지 않고 네. 명백하게 불법인 거는 무조건 처분하자.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야당 대표든 누구든 간에 이게 법치인 거고 이거는 법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법을 만들면 뭐예요? 법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네. 법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상식. 그거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뭔가 사회가 유지가 잘 안 되니까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이건 지키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막 대한민국이 이제 이 민주공화국이 되면서 헌법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은 법이 생겼어요. 법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네. 근데 이게 법을 너무 지키다 보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인권이었잖아요. 법으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도륙냈던 것들 때문에 인권이 가장 중요한 거여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인권이 가장 화두였어요. 사실 그 뭐 법무부에 검사들 출신 안 들어가고 변호사들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했던 게.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역진을 해가지고 법을 지 꼴린 대로 우리 편한테는 적용 안 하고 예를 들면 조국 장관 내와 한동훈 내를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그구들이야 나라를 망해먹어도 찍을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다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이 이슈가 좀 사그라들면 까먹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을 7만 8천 원짜리로 기소를 해.
그러면 김건희는 이런 속이 들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열받는 거지 그거. 제가 이제 이 정부를 이제 아랑곳하지 않은 정부다 이렇게 좀 정의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검찰이든 정부든 간에 대단히 이렇게 공평하고 정의롭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라도 하는 척이라도 보통은 하잖아요. 하는 척이라도. 근데 그것 자체도 신경 안 쓰는 건 뭐랄까 자기들의 극우 극렬한 지지자들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고 검찰로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합니다. 네. 진짜 열받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 현직일 때 아드님들, 김영삼 대통령 때 아들, 이명박 때 형님 수사했어요 다. 네. 이 정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가는 게 역사다. 근데 전두환 시절 정도의 그 수준으로 올라간 그런 거예요. 느낌입니다. 예. 와, 나 진짜 그래 솔직히 말해 법 공부한 사람들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법이 제대로 적용돼 가지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네. 그래도 법 공부한 보람은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법 공부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죠. 부끄럽고 저는 이제 서울에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지금도 돌아가나요? 100만 넘어가지고 천만 넘어갔나요? 아무튼 근데 1,300~400만 됐을 거예요. 1,300 넘어간 걸로 알고 있네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시대가 마치 50 직후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옛날에는 군대의 힘을 동원해서 어떤 독재 정치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검찰로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부끄럽죠. 변호사로서. 자, 전직 검사로서 부끄럽습니다. 반성문 예. 30초씩 길게 하지 마요. 다른 이야기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뭐 이전에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참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저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검찰 개혁을 정확히 해내지 못했던 것이 또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제 저는 전 정부에서 했던 검찰 개혁이 좀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어떤 요점을 짚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이제 새벽이 깊어질수록 예. 아침은 밝아오는 거니까 예. 윤석열이 저짓하면 제가 봤을 때 검찰은 망하는 각이에요. 네, 그렇죠. 정권 바뀌면 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검찰부터 개혁해라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윤석열이 망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게 여러 개 겹치니까 네. 안 되겠구나. 요거 끌어내려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78,000원 기소. 검찰의 정치 공작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 출마하신 분들인데 김배 변호사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른 의원의 개혁신당 행. 네. 그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어제 그제 뭐 더 팩트라고 거기서 특종으로 나왔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역에서도 뭐 그 양반이 그쪽으로 가신다 안 가신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지금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고 크게 이제 그것보다는 내 자신의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잘 그 뉘앙스 어떤 인터뷰한 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면 이게 하위 뭐 20% 선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무력시. 네, 잘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거는 저번에 제일 먼저 선거 전에 하는 게 네. 현역 국회의원들 평가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지역의 교체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교체 지수 꼴등이니까 누군지는 내가 알아요. 교체 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 네. 뭐 교체 지수가 이제 거기에는 보면 당원들이 이 사람은 아니다. 우리 네. 지역구 사람 아니다. 그래서 하위 20%에 드는 거거든요. 경선 시작하자마자 통보를 합니다. 탈당해봐야 출마를 못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공약 이행 평가를 해보면 그 특정 지역구들 이행 평가를 해보면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종편 같은 데는 자주 나와. 네. 대중의 관심은 받아. 지역에서는 공약 하나도 안 지켜. 네. 그럼 지역 내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국회의원 시켜놨더니 뭐 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현역 의원 교체 지수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당직 맡은 것도 없고 아하. 국회직 맡은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이제 기여도가 떨어져요 또. 100점 만점에 15점 정도는 기여도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간사도 안 해봐. 당의 뭐 당직들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위 20%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정표는 자주 나가. 그래서 자기 얼굴만 막 알려. 그리고 체포동의안, 당대표 체포동의안엔 찬성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40명. 민주당에. 누구일지 저는 짐작이 정확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지역의 이제 민심은 이제 현역 의원이신 서른 의원님이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을 위해서 뭘 했냐 이런 여론이 사실 좀 높은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개혁신당을 지금 공동대표라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도 좀 가까운 사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제 양반이 어떻게 거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지역적으로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뭐 정해진 건 없고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피켓팅도 하고 지역 주민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좋으시잖아요. 제가 인물로는 뭐 제가 지금 부천 상동에 사시는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기표 때문에. 아, 오랜만에.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평상시 때 전화 가끔씩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너는 이렇게 연락도 안 하냐 이렇게 한번 놀러 와라가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레파토리거든요. 먼저 전화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있잖아요. 그 출마한 사람 중에 민주당 어차피 그 양반 민주당 끼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사람 중에 김기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잘 좀 부탁한다 그러면 이분이 자영업하세요 이제 네. 상동에서. 네. 그러면 이제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 010-6243-2036. 2016입니다. 아, 죄송해요. 6243-2016. 예. 2016 여기 전화를 좀 주셔서 그쪽 당원이시면 제일 좋고 예. 그리고 당원이 아니어도 좋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안 살아도 지인 찾게 해주시면 좋고. 네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저기 이렇게 시민당원 모으는 전화번호가 6243-2016이고요. 저기 제가 직접 통화하는 전화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데 약대동, 중동, 중일동, 중이동, 중삼동, 중사동, 상동, 상일동, 상이동, 삼사동. 그러니까 예. 약대동 플러스 중동, 상동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선거 운동 하다 보니까 그렇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명함을 정말 받아주는 그 작은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작지 않죠 또 그게 야 이게 참 선행을 베푸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주시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안 받아주고 하면 이렇게 뭐 좀 뭐랄까 실망스럽고 그래서 예. 그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법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출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해서 질문 몇 개만 할게요. 국회의원이 꼭 돼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국회의원 되는 것은 출세고 돈 버는 일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이 있겠죠. 현재 있는 분들. 근데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맥락이 좀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시는 변호사들이 국회의원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근데 왜 그 개고생 길을 가려고 하는 거냐. 질문. 누구 먼저 하실래요? 저부터요? 예. 스트라이커. 오늘 스트라이커. 예,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어떤 삶을 살면은 변호사가 제일 어떻게 보면 편한 직업일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면에서나 시간, 내 개인적인 시간을 쓸 수 있는 면에서나 또 가족과 보낼 수 있는 면에서나 제일 좋을 텐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는 미친 거 아니야 이랬습니다. 저한테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영달이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조금 너무 거창하게 가네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조금이라도 사회를 좀 발전시키고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내가 그냥 변호사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해서 이렇게 검찰 개혁도 정말 정확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잃어버린 민주주의 권리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내가 이곳에 와서 살아간 그런 보람이 가장 있지 않겠나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요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사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뭐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청와대도 다녀오고 뭐 이랬지만 요새 지금 시민들과 만나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미래 플랜을 생각하고 검찰개혁 같은 것도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나는 사람한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를 만나는 시민들도 즐겁게 보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새 너무 즐겁습니다.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딱 맞네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저는 정말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나와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제가 죽을 때 내가 잘 살고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표 변호사 이 멘트로 플러스 5점. 왜냐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예,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부차만하면 제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길 바라죠.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가가 굉장히 조금이라도 발전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싶다. 이게 제 꿈입니다. 저의 꿈은 그렇습니다. 달리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그 특수부 변호사 출신 변호사라는 느낌이 상당한 마음의 거리감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 편이니까 좋다 이거 정도인데 와 속내를 드러놓으니까 이건 뭐 멋진데? 예. 투표는 김기표에게. 기표는 선거는 기표다. 기표는 김기표에게 이렇게. 자,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 제가 첨언을 하자면 제가 또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민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들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다녀도 나중에 국회의원 되면 달라질 텐데 뭐 딱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 이게 또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멋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 정신은 뭐냐면은 이제 총선이 끝났어요. 제일 먼저 만약에 야당을 압승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 탄핵해라는 이야기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올 이슈가 검찰개혁일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제대로 기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 민생. 예. 파탄난 민생을 이제 국회가 정치권이 이렇게 세워라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최적화된 변호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지역에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면 보통 선거운동할 때 자기들 의사표시들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명함 받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되게 동조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느낄 수 있고 노라고 거절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체감하는 민심, 길거리에서 체감하는 민심 한번 들어볼까요? 스트라이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래 정치 활동을 하신 분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인지도나 이런 게 높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저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뭐냐면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3, 4개월 전에 지금은 거의 뭐 세월이 몇 번을 변해 갈 정도로 차이가 있고 다만 일주일 상관에도 굉장히 다르고 반응이.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 새날에 너무 고마운 것이 새날에서 봤어요. 이렇게 명함을 드리면 명함 가져가시면 새날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그러면 어디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죠. 다스베이다에서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새날에서 봤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김어준에서 봤어요, 새날에서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거리에서 피켓팅을 합니다. 그러면 차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창문 열고 막 이렇게 환호를 해주세요. 그게 뭐 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끔 그렇게 하시지만 그 가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주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지하더라도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대충 지나가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서 명함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잘 압니다. 내가 선거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아시고 우리 저기 누구 동창 우리 후배라던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거기서 부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지역 뿌리가 있구나. 그 동창들이 걔 우리 후배야 열심히 해 이렇게 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맙죠.
그 지역 체감 민심이라는 건 이제 예, 예. 이게 재선 때 또 뛰어보면 네. 그때보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알게 돼서 네. 실제로는 어느 정도가 평균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예. 이게 어떤 시민들 반응이 예.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보여주는 민심은 10분의 1 정도다. 아, 그렇습니까? 10분의 1 정도다. 왜냐하면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일반 유권자일 때 네. 정치인들이 민주당이라고 해도 정치인들이 명함 줄 때 적극적으로 대시시 받아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어차피 찍을 사람이어서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명함 아끼라고. 네. 그러니까 속마음은 다 모르는 거지만 그 지역 민심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거세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선거는 진 거예요. 네. 니들 뭔데 이렇게 있잖아요. 저번에 그 박근혜 탄핵됐을 때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와서 이렇게 명함 찢어버리는 게 너무 많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선거는 무조건 지는 거지. 네. 근데 지금 명함을 아무 말 없이 수령해 가시는 분들이 많으면 네. 이기는 선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확실하게 당선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해요. 네. 알려줄까요? 네. 혹시나 만약에 안 되더라도 네. 앞으로 4년 동안 새날 방송 매주 나오면 당선돼요. 아유, 그게 오래냐? 4년 후냐에 따라 저는 달라지겠죠. 이번에 되고 4년 동안 나와서 재선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제일 즐거울 때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이런 어린 학생들이 와 김기표다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가 사실 내가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좋구나 이런 기분이 가장 좋을 때가 그 부모는 필연적으로 김기표 찍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일 기분 좋습니다. 자, 그 인간적인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네. 그냥 뭐 선거를 떠나가지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세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40년이든 50년이든. 그 중에 내가 선택했던 옛날에 여러분 그 아재들은 기억할 거야. 이휘재 나왔던 이거 아니면 저거 택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상황에서 그때 선택을 잘못했다 싶은 내 인생에 후회되는 것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스트라이커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갑자기 결혼 얘기하고 그러시면 위험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알았지? 그때 그 여자 이런 생각하면서 이 여자가 아니고 저 여자.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농담이고요. 저는 뭐 특별히 저는 이제 후회하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 크게 뭐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이제 그때 잘했고 잘못된 게 다 어떤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제 저를 가호하시는 어떤 분께서 저를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후회하는 건 안 하는데 요새는 검사했던 것을 잘못했던 게 아닌가. 나오길 멋있다. 이게 저기 뭐 경쟁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른 뭐 네거티브 할 게 없으니까 검찰이 뭐 판을 치는 세상을 막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이게 무슨 검사가 옛날에는 할 때는 조금 뭘까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나름대로 자긍심도 가졌던 직업이었는데 요새는 이거 뭐 검사한 게 도대체 마이너스만 되고 이런 농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 윤석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가끔씩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진짜. 진영에도 그게 돌아요. 너무 화가 나요. 검사 출신 안 돼. 그러니까요. 민주당이라도 이런 느낌이 있으면 검사가 된 거. 너무 차라리 화가 그냥 변호사 바로 할 걸.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변호사들 방송이 이 방송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2주에 한 번씩인데 2주 후에 경선 결과 등이랄까 공천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거의 100%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세 분 다 올라가시면 또 나와서 이제 본선 때문에 뭐라도 좀 더 이 방송의 방향이 좀 바뀌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저 새날 가족분들께 지금 9번째 방송인데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 총선에 임하는 마지막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계속 제가 1번이군요. 새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새날에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도 받고 또 여기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이 성원을 해주신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인 어떤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방지하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전 심지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없게 되겠다 이렇게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박수. 자, 고생하셨고요. 자, 좋은 결과 있어서 2주 후에도 똑같은 분들 3명이 네. 방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검사와 싸우는 변호사들 9번째 방송 마치고 10회 방송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